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지장간 그리고 음양의 이해로 사주팔자를 공부하기 위한 이론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두 후보의 운의 흐름에 적용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죠.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운을 볼 때는요, 거시적으로 기운을 살펴야 합니다. 문정부가 정유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정유년은 임수의 신자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신자진 임수라는 건 진보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이 여당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요. 작년은 충년이에요. 신축년이었죠. 경자년부터 운의 흐름에 따라서 여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을 이끄는 대표가 중심을 잘 잡고 당을 통합시키고 의원들은 국정 운영,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사실 올해 이민년의 대선은 지금과는 달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천간에는 임수고 지지로는 인호술의 시작인 임목이 임수와 함께 왔습니다.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임수가 이 임목에서는 12운성으로는 병지고요. 12신살로는 역마입니다. 임수의 역할로 본다면 활동을 정리해야 하는 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동안 키우던 임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임목은 간목이 되죠. 신자진으로 해묘미를 키웠는데 해묘미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묘미는 인호술, 병화를 키우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이 바뀌는 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자진은 임수의 삼합이고 인호술은 병화의 삼합이죠. 인호술이라는 삼합활동은 제가 보수적 사상이 강세를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 임수의 기운이 강하고요. 인월이라는 건 삼양삼음으로 양기와 음기의 기운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그런 해입니다. 만약에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한다면 올해도 민주당이 여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문제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느끼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 대선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후보가 굉장히 뛰어나고 다수 국민이 그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미시적으로는 두 후보의 공약이나 두 후보의 사주팔자 그리고 그들의 운의 흐름을 읽어야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전을 벌인 두 후보의 사주로 운의 흐름을 가지고 대선 결과와 연결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민년은 임목, 우두머리인 간목을 키우는 해로 두 분 모두 간목이 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는 갑자월이에요. 그리고 윤 당선인의 경우는 대운에서 간목이 왔습니다. 현재 갑오대운입니다. 그동안 배운 음양오행으로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경우는요. 천간을 보면 계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요. 무토는 인호술 운동을 하고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자월이에요. 자월은 신자진
삼합이 해묘미 삼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고, 대우는 건명이기 때문에 순행하기 때문에 자축인묘진으로 해묘미 삼합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개수를 쓰는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개수는 경금에게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직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무토로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자월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활동하는 계절이고요. 내부에서 신자진으로 해묘미를 키우는 모습으로 사실 윤 당선인의 경우도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무토는 경금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법고시를 통해 검찰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시주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미토는 해묘미 삼합의 완성이죠. 대운을 보면 묘대운 개미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묘대운부터 무토의 인호술 삼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무토의 인호술 삼합은 경금에게는 인성의 의미가 되지만 인호술이라는 화삼합, 관의 의미가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됩니다. 현재 갑오대운으로 갑목이라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에너지가 드러났어요. 자월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갑인데 천간에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화라는 관은 경금에게는 정관이죠. 오화관은 경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갑오대운 기해년에 갑목을 세웠죠. 그리고 해묘미 삼합을 시작합니다. 이때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이민년은 운에서 온 이 갑이 지지로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운의 오화는요, 신자진 삼합의 반대 삼합의 중심입니다. 신자진이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여당을 의미하죠. 하지만 대운에 인호술로 대운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인호술 대운, 여당이 아닌 야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와서 당선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는요, 천간이 개수와 갑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고요. 을목과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윤 당선인의 경우와 같이 자월이에요. 자월은 신자진 삼합으로 해묘미를 키우는 계절이라고 했는데요. 원국에 신자진을 의미하는 글자가 없지만 신유대운의 신자진 삼합으로 해묘미 삼합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병인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해였는데요. 그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월에 드러내려는 갑목이 이미 드러나 있고요. 해묘미 삼합을 하는 모습이 되는데 대운은 신자진으로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진으로 해묘미를 키우는 나라를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직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개수라는 건 인성이죠. 인성으로 자격을 부여받아서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기미대운하고 무오대운은 천간에 무기토 활동 무대가 드러나고 병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운이었어요. 특히 무오대운의 경우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운으로 이 대운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선까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이민년이기 때문에 사실 세운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해였는데 대운이 무오대운에서 정사대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신축년에 이 정사대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대운에서 보면은 무오기미대운을 지나왔기 때문에
간목에게 을목이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사대운은 간목이 살아나는 강해지는 대운이에요. 그러면 이 정사대운 자체는 앞으로는 경쟁 상대가 많아지는 그런 대운이고 이 갑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갑의 활동으로 인해서 쟁제와 쟁간으로 구설이 생길 수 있는 이 구설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대운이 사대운이기 때문에 원국에 유금이 있어요. 그러면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원국은 해묘미 삼합으로 지정화 그룹인데 사유축은 해묘미의 반대 삼합이죠.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본인의 소속당이 바뀌는 대운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죠. 결과적으로 올해의 운보다는 과거의 행적이 올해 나의 환경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과거 지나온 시간 여당은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달라지고요. 대선이 있는 해의 모습하고 그 해를 어떤 모습으로 쓰는 후보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흐름에 맞는 후보가 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개인의 행적이 긍정적이라면 사실 미래 역시 긍정적이고 과거의 행적이 부정적이었다면 현재는 과거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음양오행의 이론을 가지고 두 후보의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